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는 시간 탈탈탈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백미경 선생님입니다. 사실 제가 이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9살 때 평양 대극장 청년축전에서 4만 명 앞에서 독창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피바다 가극단 출신 가수고요. 그리고 오빠는 비행기 조종사시고요. 큰아버지는 최고인민대의원, 저희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집안의 이렇게 아주 귀한 그런 따님께서 어떻게 북한에서 성장을 했고, 또 그리고 어떻게 탈북을 했고, 그리고 또 중국에 계신 시간도 또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까지 오셨는지 이런 전 과정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네. 베라TV랑은 몰수복수 초창기에도 출연을 좀 하셨고요. 예. 100만 돌파 행사도 같이 했고. 베나TV랑은 아주 인연이 있네요. 그럼 100만 돌파 행사를 같이 하셨다 그러면은. 네. 인터넷에 또 아리랑 가수 치면 100명 바로 딱 뜹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리랑 가수 꼭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제가 북한의 생활을 먼저 여쭤볼 텐데요. 고향 그리고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2006년도 대한민국을 온 지금 가수 활동하고 있는 백미경입니다. 일남 삼녀의 막내딸로 엄청 예쁘게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집안도 좀 부유했고요. 저는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엄마는 피바다 가극단 1기생이었고요. 집안이 좋았어요. 아버지 쪽은 정말 안 좋았다는 거를 좀 나중에 알았고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음악 이런 거. 제가 좋아한 건 운동, 스케이팅 이런 거. 근데 엄마가 그 피바다 가극단 1기생이면서 김일성 시대 때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저를 그냥 내몰았던 것 같아요. 음악을 그래서 그냥 시켰나요? 예, 강제적으로? 그래서 막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기억나는 게 어릴 때 5, 6살 때는 정말 실은 막 놀기만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무대에 자꾸 올려 세우고 막 북한은 도랑화장이라고 해요. 화장을 막 덕지덕지 막 두껍게 하면은 어릴 때는 이게 조심성이 없다 보니까 손을 막 긁으면 도랑이 생기네요. 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북한은 음악 하기 시작하면 1월 1일 새맞이, 2월 16일 김정일 생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하다 보면 12월 달까지 놀 시간이 없어요. 막 그냥 로봇처럼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음악을 하다 보면 무대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정말 로봇이에요. 로봇.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9살 때 청년체육축전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대스타가 된 듯 고향에 내려오니까 동네방에 막 모여서 얼굴 본다고 막 난리들 아닌 거예요. 그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 나 이거 해야지. 그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막 붕붕붕 떠받들리는 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저는 태어나서 해본 게 노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 하면은 다 들어가는 학원까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청진음악예술학교. 예, 예술학교 들어가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배워져요. 그리고 집안에 일남 3년대 저만 노래를 시키고 나는 아코디언 하면 다 하고 싶은데 북한은 기계적이에요. 그때만 해도 한 가지만 그리고 언니한테 아코디언 이런 식으로 저는 노래만 가르쳤고
무조건 인류를 가는 줄 알았죠. 키가 그때 15살 때 키가 162였으니까요. 무조건 인류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좀 흔치 않았어요. 특별했어요. 귀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또 아름다우기 날씬하고 예쁘고 서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시청자들 댓글 자신 있다. 네, 자신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 지면 못 사는 어떤 그런 공부면 공부, 노래면 노래. 뭐, 노래면 노래, 체육이면 체육, 운동이면 정말 지우면 못 사는 이런 성격을 어느 날부터 이렇게 그야말로 가지게 엄친딸이시네요. 대한민국 오니까 엄친딸, 엄친남 뭐 너무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렇게 살다가 북한 친구들은 다 알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옷가라는 데서 한 번씩 내려오잖아요. 여군들 남자들 군인들 해가지고 내려오면 여군들은 여자들 담당을 해서 검사를 하고 남자들은 남자 군인들 해서 하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검사가 정말 실오래 하나 안 걸치고 사진을 다 찍어요.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그 산부인과 검사까지 다 해요. 그 치욕적인 거를 15살 때 지금은 너무 치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렇죠. 뽑혀가니까. 네, 너무 영광이 막 하루하루가 막 너무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전 세계가 나한테만 집중돼 있는 느낌.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앉은 모습 뒤태 앞태 옆태 뭐 다 찍어요. 머리 하물며 이렇게 그 쪽집게 머리까지 한 한복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거 하나 봐요. 근데 중앙당 옷가라고 하면 중앙당 옷가 안에 음악 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음악 하는 거는 옆으로 나서요. 근데 김부자들의 안전을 위한 모든 비행기 조종사부터 보호 담당부터 하물며 그 청소부까지 속옷 대령하는 사람까지 그게 다 중앙당 옷가에 크게서부터 작은데 그것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부모님들부터 뭐 다 영광이 났다고 했죠.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 영광이죠. 근데 몇 개월 지나도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계속 거기에만 목숨 걸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 후배들도 좀 짱짱했어요. 엄마 쪽에. 그리고 우리 엄마 바로 그 위에 큰아버지가 그 국회의원, 여기 말하면 국회의원, 북한에는 인민의 대의원이었어요. 네, 대의원이었죠. 예, 대한민국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좀 짱짱하다 보니까 알아본 거예요. 백미경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냐고 알아보니까 평양까지 올라가서 도를 다 걸쳐서 오케이 사인 다 돼서 평양에 올라가서 봤는데 아버지 쪽에 할아버지가 그때 우리 엄마도 알은 거예요. 여기 경상도 마산 출생이시고 남한 출신이에요.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셨고 네. 우리 아버지만 막내 우리 아버지만 중국의 용정의 그 화룡이 고향이시고 중국.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7남매인데 그 세 사람이 미해명인 거예요. 이거는 미해명이 맞아요. 사진이 시커멓게 이렇게 미해명으로 나와서 나는 중앙당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해명이라는 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해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서 사망보다 실종이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종됐다 그러면요, 사망됐다 그러면 확실한데 실종됐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두고 네. 보복을 맞아요.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 7남매에서 위에서 형 세 분이 미해명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향만 나오고 3명 중에 위에 2사람은 그 마산이 고향이고 한 사람 바로 위에 한 사람은 중국이 고향이시고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고향이 그 화룡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미해명으로 나오면서 저는 완전 탈락이 되고 우리 그 고향에서 남자애 하나랑 나랑 15살 똑같은 애
저랑 2명이 됐는데 뽑혔는데 걔는 올라가서 걔는 지금 조종사를 하고 있어요. 공군으로 바로 가고 공군대학으로 바로 갔어요. 걔는 가고 그 방학 때마다 내려오는데 치가 떨려서 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빌빌하던 애가 인물 체격에 걔 아버지는 경찰을 평양에 있던 경찰에다가 그 바람 피워서 그 사건으로 부하 사건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청진에 와서 걸렸는데 그랬던 애가 그렇게 그 내려왔던 애도 상관이 없이 다 올라가는데 이게 미해명이라 이렇게 무섭고 나는 그리고 그때 알고 나는 그때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못 산다 어쩐다 나가라고 우리 아버지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되게 우리 아버지를 더 많이 엄마보다 사랑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늘 기세가 등등한데 그쵸? 아버지가 되게 착하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되게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버지 편에 섰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때리지 못해서 정말 거의 확 밀치면서 모르면 옆으로 모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때는 왜 저렇게 가격하실까? 엄마는 제가 털끝 하나 다칠까봐 엄청 애지중지했었어요. 금이야, 옥이야. 예, 대리만족이니까, 대리만족이니까. 근데 그 일이 있어서 나중에 후에 제가 알게 된 게 거인 졸업할 때 북한은 18에 졸업을 하잖아요. 17으로.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자꾸 말이 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왜 못 갔지? 이런 거에. 그래서 거의 졸업 시험 자체를 알게 되면서 학교에서 정말 모든 부분에서 1등을 하던 애가 시험 공부 전혀 안 하고 왜? 나의 희망이 전혀 없어졌는데. 다 깨진 거니까. 나는 그 밖에는 희망이 없었거든요. 인류에서 노래할 수 있는 거밖에 TV에 맨날 나가야 되는 그 자리밖에. 근데 이게 다 깨지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래도 지방 저래도 지방인데 노래를 아예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학교 졸업 시험도 안 봤었어요. 근데 엄마의 어떤 그때는 너무 힘이 엄마가 있었어가지고 졸업 시험도 안 봤는데 졸업을 했고 졸업장이 나왔고 그렇게 하고 북한은 그 학교에서 배정된 데를 안 가면 강제노동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강제노동까지 갔었어요. 근데 강제노동을 갔는데 그 큰아버지가 힘을 써가지고 그 식당에 그래서 그 서빙을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 밥 해주는 식당. 그 밥 해주는 데가 제일 좋은 데잖아요. 뭐 밥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강제노동 하는데 또 그렇죠, 영양 뭐 이래 해가지고 간식 해가지고 사탕 나오고 과자 나오고 그 북한 과자 있잖아요. 그 소금 과자, 벽돌 과자 입에다 물어도 한참 벽돌처럼 안 끊어진다고 그래서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밥 팔 때 밥솥 안에다 넣으면 맞아요. 쫀득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쪄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큰아버지 백으로 식당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바쁘기도 싫어가지고 그 아저씨들 들어오면 아저씨 와서 밥을 하면 그 아저씨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른 하다가 밥솥 누룽지 나오면 누룽지도 그 강제노동 하는 사람들 옥수수 밑에다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3분의 1 해가지고 흰쌀밥을 밑에다 깔으라 해가지고 누룽지를 흰쌀밥 해서 먹고 사탕 과자 맨날 주머니에 있고 좀 괜찮은 사람 자꾸 주고 그때만 해도 뭐 18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게 하다가 큰아버지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내려와. 해가지고 큰아버지가 무산광산 기업소 그 특급 기업소잖아요. 무산광산 기업소에 그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최고임금 대의원으로. 그래가 지배인보다 더 힘이 막강했었어요. 내려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끌려 내려가다시피 강제노동 하면서 한 달이 너무 지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하고 나니까 그 큰아빠가 너 내려올래? 아니면 거기 계속 있을 때 너 거기 계속 있으면 생활을 네가 잘못한다고 해서 연장 3개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 3개월이라는 소리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내려갈게 해가지고 내려간 게 무산광산예술선전대인 거예요. 아. 무산광산예술선전대를 가니까 무산광산이라는 게 4개의 기동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산광산 특급기업소의 선전대를 45명 편제 선전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전대 들어가서 거기도 성악조 따로, 기악조 따로, 그 편곡가, 네. 작곡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편제더라고요. 해가지고 알겠다고 여기서 좀 잘 놀아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쭉 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술선전대. 그러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저기 그 우리 집이라고 고난의 행군을 비껴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 잘 살던 집이 네. 갑자기 한 번에 몰락하나요? 한 번에 몰락은 아닌데 네. 되게 뭐 풍성하던 집이 뭔가가 좀 부족한 거예요. 막 먹을 것도 없고. 우유는 어. 북한은 그 분유예요, 분유. 네. 물에다 막 타먹고 그렇죠, 이거예요. 네. 물에다 타먹기 싫으면 그냥 퍼서 먹어도 거기에 설탕이 다 같이 함유돼가지고 달고 고소하고 그걸 막 퍼먹던 집이 그게 어느 날 없어지고 사탕 뭐 겨우 중국에서 온 월병 같은 거 꽈배 같은 거 겨우 그것도 엄청난 부잣집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그 그게 당시에는. 겨우 뭐 이거 뭐지 해서 눈 뜨기 시작한 게 엄마한테 손 내밀지 말고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그 무산광산에 있다 보니까 무산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중국 사람들한테 달러 같은 게 좀 네. 흔하고 근데 내가 공연을 하는 그래도 북한에 말하면 배우인데 배낭 메고 오징어 배낭 메고 명태 배낭 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뭐 머리를 쓴 게 엄마한테 엄마 나 달러 하나만 살 돈만 주세요 해가지고 달러 하나 가지고 사실은 나갔던 게 120불 130불 되고 이게 서너 번 원산 나가고 평성 평양 나가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올 때 오면서 돈만 바꿔가지고 북한 돈 막 부피가 그쵸, 불어나니까 스타킹에다 가슴 쪽에다 네. 막 이렇게 하고 오다가 달러가 세 장 300불, 400불, 500불 되면서 올 때는 뭐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 때 사금을 네. 들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비싼 물건만 분장사. 취급하셨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때 너무 어린 나이잖아. 19살, 20살. 돈이 막 이렇게 붙다 보니까 달러를 갖고 움직이니까 북한은 박금돈을 해서 그렇죠. 달러 상점에 가서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외화 바꾼 돈표. 예. 네. 그거 가지고 화장품 좋은 거, 일본 일제, 그 다음에 신발, 이거는 안 했어야 되네. 남한테 눈에 띄면 화장품은 상관없는데 신발, 옷. 그때 우리 그 임수경 씨 왔다 가면서 박지 잠바, 박지 바지, 뭐 망고 바지, 박지 잠바. 네. 그 다음에 그 부츠 북한엔 왈랭끼 막 해가지고 왈랭끼. 네. 러시아말로. 네. 막 남한테 눈에 튀기 시작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찰서에서 도대체 뭐 갖고 돈을 버는? 안전원이 담당 안전원이 너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는 왜 나보고 들어오라 그러지? 알았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3박을 얘를 막 이만큼 주면서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뭐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사해줘에 대해서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엄마는 이미 알죠. 엄마는 나한테 너 하라는 대로 해 하고 보내면서 등에다 절대 쓰지 마. 아무것도 쓰지 마. 요만큼 쓰면 거기에 대한 걸 계속 답을 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고 이게 이만큼이 된대요. 그게 그렇게 해서 죄를 만들어서 넘긴다. 어떻게 달달 만대요. 그래서 너 절대 쓰지 마. 등 뒤에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손글씨로 써주셨군요. 예, 등에다가. 엄마가 손을 볼 때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그게 3일 걸린 거예요. 엄마가 손을 보. 근데 그때는 너무 얼어가지고 여름에 들어가도 다 얼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춥고 맞아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서 어디다가 쳐놓는데 너무 춥고 이불 아무것도 없고 그때 들어오라 하니까 이불 그대로 달랑달랑 들어가다 보니까 냉방에 막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여기에다가 3일 동안을 두는데 딱 한 번 들어와서 오후쯤에 자기네가 퇴근할 시간인가 봐요. 한 번쯤 들어와가지고 썼어.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손이 막 다 떨어가지고 얼어가지고 뭐 쓸 수도 없어요. 나와가지고 3일 만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잇몸이 다 얼어가지고 이거 너무 떨어가지고 잇몸이 다 얼어가지고 네. 이가 다 흔들려가지고 그리고 이 온 사지가 다 아파가지고 그런 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그때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엄마는 나보고 튀지 말아라. 그리고 한 번은 이 부추 사갖고 사온 걸 엄마가 이렇게 칼로 다 찢어버린 거예요. 신지 말으라고. 아, 이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쵸. 예, 그러니까. 신고한다고. 남보다 특이하게 하고 다니고 막 하니까 그리고 옷은 저거 나가 버리라 해가지고 우리 오빠가 그 야매시장 갔다가 팔은 거예요. 아, 팔았는데 내가 그때 북한 돈으로 3천 얼마 주고 산 거를 우리 오빠가 가서 2천 얼마 주고 팔았어요. 아, 네. 아까워. 또 네. 그걸 사자고 하면 없어요. 그 북한 그 달러 상점에는 있던 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을 가지고 가서 또 사요. 오빠가 네. 판 네. 옷을 시장 가서 또 사 입었어요. 네.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보이부에서 우리 엄마한테 후배가 아는 지인이 막내딸이 보이부에서 내사가 붙었다고 가르쳐 주는 바람에 우리 엄마가 그날도 나는 평성 갔다가 오는데 무산 평양이 14 열차예요. 참 기억이 13 워낙 또 많이 다니셨으니까 네, 선전대 14 하면서. 열차인데 우리 엄마가 신참이라는 역이 있어. 신참역이라는 역이 5역인데 그때 무산에서 5역까지는 주면서 검사를 안 하고 차표 검사도 안 해요. 거기까지 올라왔다가 차를 바꿔 타서 14 열차를 바꿔 타서 내려오면서 나를 계속 찾는 거예요. 네. 보이부에서 무산역에 다 나와서 지키고 있으니까 나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차 흩으면서 내려와서 이거를 며칠을 하다가 나를 발견했는 게 철송역인가에 무산 철산 철송역인가에서 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철산에서 내려서 길 걸어서 산길을 걸어서 오솔길 걸어서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놀랄까봐 우리 엄마가 보이부에서 이렇게 검사를 너를 한단다. 그러니까 네가 엄마가 피해 있으라는 집에 당분간만 피해 있으렴 한 거예요. 엄마 피해 있으라는 집에 피해 갔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막 입술이 새파랗게 죽고 막 너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내가 한 죄는 내가 알잖아요. 돈 번 거. 엄마도 달러상. 네. 엄마도 몰라요. 이거는 잘 나를 그냥 달러 장사만 할 줄 알지 금장사 거리지는 모르는 거야. 이게 금장사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사용에 저는 거의 왜 금이 그만큼 금은 국가가 관할을 하지 개인이 할 수가 없는 물품이거든요. 그리고 나라 돈을 중국에다 파는 맞아. 거잖아요. 네. 나라 자산을 중국에다 파는 거잖아요. 이러니 나는 이것까지 손댈 때는 목숨을 내놓는 거는 뻔히 알면서 갔다 오면 돈이 이만큼 그때부터는 달러 움직일 때부터는 북한 돈을 아예 손에다 만지지도 않는 거예요. 달러 갔다가 군 바꿔오고 여기서 달러 갔다 군 이러니까 한 번에 갔다 올 때 달러 계속 막 넘치니까 우리 엄마도 모르게 집이 한옥이처럼 큰 집, 이 울바자가 한 2m 되는 울바자 이런 집이었었는데 나와서 다 재래식 변소잖아요. 네. 화장실 나와가지고 화장실 변소 가는 옆에다가 중국 그 빨간 바켓스 그거를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막 묻어놨던 정도였어요. 네. 달러를. 네. 이야. 네, 그러니 엄마도 그걸 모르죠. 그거를 그렇죠. 엄마가 누가 또 변소 옆에다 그걸 묻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겠어요. 엄마도 알면 달러는 내가 쓰긴 한데 엄마가 내가 잘 때 뒤져보면 돈이 나오고 달러 나오고 중국 돈 나오고 막 하니까 네가 달러 저걸 하니까 그거 하겠지. 공연 다니고 막 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다가 딱 들켜서 피신을 가서 있는 동안에
이거는 도대체 내가 잡히면 죽는다는. 근데 누가 막 문 열고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겁나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오늘 밤으로 나는 강을 넘어야 살겠다. 늘 잡힌다 하면 강을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은 늘 내가 했기 때문에 강을 넘어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누가 이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 집에다 얘기 안 하고 그날 밤에 밤 1시에 그게 11월 20일이에요. 11월 22일이에요. 11월 22일. 1997년. 예. 1997년 11월 22일. 그때 19, 20살쯤. 21살 돼요. 네. 21살 때. 네. 그래가지고 그 루트는 늘 봐왔고 이렇게 위험할 때는 루트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늘 봐와요. 근데 보기만 하지 직접적으로는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날 밤 1시에 도저히 이 잠들었다가는 새벽에 와서 언제 잡아갈지 모른다. 근데 총에 맞는 것도 우리는 봤고 사형을 하는 것도 눈으로 봤기 그렇죠. 때문에 상상이 막 그냥 그 정신 혼이 지금 나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밤 1시쯤 돼서 그 집을 나온 거예요. 나 바람 좀만 쐬우고 온다고. 그 집을 나가서 무조건 그 두만강 쪽으로 무조건 간 거예요. 갔는데 처소에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엄청 어마어마하게 그 경계가 그쵸, 심한데 맞아요. 예. 그때는 탈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97년 이때는 맞아요. 없었어요. 거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누가 나를 경비 서는 애가 누가 나를 아는 척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염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가고 있는데 타는 거예요. 아, 경찰 그 군인이. 네, 근데 그게 바램이었는데도 얼마나 놀랬는지. 이게 보이부 애가 와서 타는지 누가 와서 그쵸. 타는지 얼마나 놀랬는지 선달에서 눈물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머 어떡하지 내가 죽는 길인가 그렇게 하고 돌아섰는데 그 한 줄에 하나를 박은 소희죠. 애가 예. 소희가 왔는데 그냥 새파란 거예요. 그 살이 하나도 없고 이쁘장한 얼굴인데 그 나보고 어디를 가냐 이 시간에 그러나 나 사람이 바람도 못 쐬냐고. 근데 북한은 바람 쐬고 어쩌고 하는 게 상상도 안 가죠. 먹고 살기가 바쁜데 나 바람 쐬도 못 나오냐고. 근처에서 바람 네. 쐬고 있고. 국경연선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보니까 애니까 엄청 뭐 어린 아이죠 그때는 거의 20년 되니까 그때 나보고 어디 가냐예요.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건네네. 그 다음에는 안 되겠어요. 북한은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얘기 좀 합시다 하니까 뭔 얘기 하냐요. 근데 그때만 이 전지불 가지고 이렇게 할 때인데 얼굴에다만 비추니까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이거 좀 내리라고 가서 손을 이렇게 내리는데 상대방이 반항하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네. 손을 이렇게 딱 내리니까 뭔가 먹히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 확 드는 거예요. 제가 네. 보니까 군인이 미모에 빠졌어 지금. 그렇죠. 그것도 있겠죠. 네. 지금보다 한 80배는 네. 더 예뻤으니까. 그러니까 미모에 빠졌어요. 그래서 얼은 네. 거예요. 군인이 얼어버리니까 군인이, 네. 이렇게 하고 네. 얼어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내리려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린 그냥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내려갔어요. 네. 근데 역시 남자들은 내려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아이고 참 그것까지 생각하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보세요 하니까 저거 두만강 맞죠? 그러니까 뭐야 이러는 네. 거야. 뭐야 이러는 거야. 에이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어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거로 좀 들이미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한테도 나중에 내가 갔다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뭔가를 미련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머니에서 100불짜리를 딱 꺼내니까 이 사람이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97년도에 100불이면 어마어마한 너무 거예요. 큰 돈을 받고 얼굴 보고 놀랐고 돈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제 이중으로. 떨고 이쪽으로. 있는데 이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손을 내밀다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뿐인데 뭐 그러냐. 근데 나는 이게 그 평양 청진, 평양 무산
다니면서 그 열차 공안한테 경찰한테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좀 위험하다. 네. 내 몸을 좀 북한은 무조건 위험하다.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면 막 검색을 하니까 네. 여자고 뭐고 애고 처녀고 없어요. 내가 좀 위험하다 할 때는 그냥 100불을 딱 찔러 돈으로? 여러 번 그게 뭐 수십 번도 다니다 보면 있었으니까 이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00불을 주니까 그 다음에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척들이 다 중국인데 내가 중국이 너무 가보고 싶다. 도대체가 어떤 데인지. 그리고 갔다가 올 테니까 이틀 만에 오든 3일 만에 오든 당신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근무 서는 날에 내가 올 것이다. 대신에 올 때는 더블로 더 주겠다. 이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눈앞에 100불이 중요하니까 오케이 한 거죠. 그러면서 나보고 뒷주머니에서 비닐을 시커먼 비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겉옷만 신발을 신고 겉옷만 벗어서 주머니에다 넣어서 최대한 물이 안 들어가게 꽁꽁 싸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발목에다가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내일을 동네일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게 11월 그때 살얼음이 11월 20일이면은 설이도 있고 뭐 살얼음 살얼음이 조만강에. 강폭위에 가운데 요만큼만 안 찌고 살얼음이 쫙 이렇게 졌을 때인데 밟으면 훅훅 그쵸, 다 그쵸. 예. 어우, 네. 까질 때인데 나보고 제일 얕은 쪽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오래요. 그리고 자기가 4일 만에 내일 모레 오라는데 난 내일 모레 내가 올 수 있을지 말지 그러면 안전하게 4일 만에 다시 여기 와라. 24시간 한 번씩 교대를 한대요. 다시 이 자리로 꼭 기억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로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알았다고. 나는 왜 내가 가는 숨소리에 내가 그렇게 놀래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이러는데 또 물도 차고 이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눈은 떠야 되겠고 아이고. 하는데 막 눈물 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강은 차고 얼음물이니까. 들어갈 때마다 이게요. 흐느적거리면서 사람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 물에. 근데 네. 그 네일을 입으라고 했던 이유가 살얼음에 베이니까. 살얼음에도 베이고 이 물이 찬물이 딱 부딪혔을 때 몸 안에 온도랑 돌 네. 차가움이 천천히 느껴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심장마비도 안 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물살 타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 물살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 말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쵸, 이게 그럼요. 목숨을 네. 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건너가서는 도대체 저 앞에 뭐가 나를 기다릴까? 새까맣고 그냥 불빛이 깨알 만큼도 없는 거예요. 깨알 만큼도. 이런 데를 무조건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난 총살 당하는 것보다 가서 어떻게 하려고. 이 나라를 떠나면 지금 당장. 그리고 저는 완전히 가야지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한 3개월 있다가 오면 좋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엄마가 또 엄마 백으로 어릴 때부터 엄마 백으로 살아. 제일 위험할 때는 엄마가 다 나와줬으니 엄마 백으로 엄마가 좋아질 것이다 하고 건너온 거예요. 중국을. 건너왔는데 물 안에서도 참 목숨도 오만 생각이 잃을 다 뻔했어요. 물에 씻겨 내려가가지고. 그쵸. 네. 근데 북한은 수영을 다 배워주잖아요. 맞아. 학교 때. 맞아요. 예. 네. 그 수영을 배우는 바람에 그 수영도 아니죠. 허둥지둥이죠. 살겠다고 이러다가 나무 뿌리 같은 게 잡히고 그 나무 뿌리 아니었으면 나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갔을 때 이게 도대체 내가 살 수 있는 물인지 알고 싶어서 물 안에 숨을 죽이고 서서 팔을 뻗었는데 팔이 물에서 나오면 엄청 시리거든요. 안 나온 거예요, 물에서. 아, 이건 엄청난 깊이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막 수영이 아니라 허둥지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나무 뿌리 같은 거 잡은 것 같은데 뭔가가 잡히니까 있는 힘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물살 같이 이렇게 밀려서 내려온 것 같아요. 한 7, 8m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저기 봤는데 살았구나. 근데 북한 쪽인지 남한 쪽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중국 쪽인지 나왔는데 중국 쪽인지. 예, 중국 쪽인지 북한 쪽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정신에 춥지도 않았어요. 그쵸.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멀리서 그 콩알, 두부 콩알만한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무슨 보이브라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허둥지둥 가는데 멀리서 불빛은 딱 앞인 것 같은데 한참을 가는 거예요. 가도 안 나와요. 네. 가도. 근데 가니까 이렇게 그 낮은 집 딱 한 채가 있는데 울바자가 한 무릎 위에서 조금 올라 배꼽 정도 오는 건데 가니까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부엌 쪽에, 부엌인지 출입문 쪽에. 그러더니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몸빼 집은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게 왜 보이냐면요. 뒷불빛에 할머니인 거예요. 머리 희끗희끗 네. 하얀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네, 이렇게. 구세주도 그런 구세주.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못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아래목을 이렇게 내주시는데 아래목이 불 떼서 아래목이 이렇게 타서 이런 색깔 나는 아래목을 이렇게 내주시는데 장판이 다 타서. 그다음부터 앉았는데 떨려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냐 북한이냐 물어보고 싶은데도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중국인 거예요. 중국은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보잘것없는 땅집에 이런 집인데도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뭔가가 그 장판부터 다르고 부엌부터 다르고 식기구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그 나보고 그 안정하라고 이렇게 꼭 안아주시네. 엄청 다 젖었는데 그 앉았는데 보니까 그 저기 군인이 나보고 입으라던 옷이 여기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 것도 까먹고 다 까먹은 거죠. 속옷 차림으로 거기까지 간 거네요. 네. 동네 내복 차림.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래목에 앉으니 이 사타구니가 막 쓰라린 거예요. 그때 보니까 신발부터 피 반, 모래 반 이게 얼어서 바깥에 나와서 얼었는데 쓸려가지고. 한 시간 거인 그 불빛을 쫓아가는 게 한 시간 거인 거예요. 그 갈대반 무슨 반 나무 뿌리 막 그 나무들이 아이고. 잎이 다 떨어지고 막 아지들 그거를 막 해치고 갔으니 막 딱 찢기고 막 그리고 이 사타구니 여기는 입었던 옷이 얼어서 막 이렇게 걸다 보니까 칼 자르듯이 이렇게 막 찍힌 거예요. 거기에 피 흐르고 그 모래밭을 가다 보니까 신발 안에 모래반 피 반인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그 어린 그 손녀를 아래목에다 이렇게 눕혀요. 그 애기는 자고 있고 할머니가 막 약까지다가 막 발라주고 할머니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서 안정이 좀 되니까 간식 내오고 할머니가 막 먹으라. 근데 하도 그 도강쟁이들이 탈북한 북한 사람들이 남녀로서 할 것 없이 거기를 지나쳐 수십 번도 가니까 할머니가 멀리서 소리가 나니까 벌써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는 조선족이었어요? 예, 조선족 할머니. 조선족 할머니. 그 로투구 쪽이에요. 투도 로투구 그 하룡 쪽에서 쏙 더 가요. 북한 쪽으로. 무산하고 딱 맞은편. 거기서 그렇게 살고 계신 할머니 때문에 제가 근데 딱 앉자마자 보니까 이거 어딘지는 알겠고 중국은 알겠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마냥 여기서 살 수는 없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집 전화를 이렇게 그 보자기 이렇게 씌워놓은 예쁜 보자기 씌워놓은 이렇게 전화가 있는데 보니까 할머니 전화 한 통화 쓸 수 있을까요? 그때는 86년도인가에서부터 중국에서 우리 아버지 쪽에
많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 게 저는 친사촌들인 거예요. 아, 중국 친척.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이게 살자고 하니까 그때 그리고 어릴 때니까 얘기를 하면 기억할 때니까 지금 기억하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외우고 계셨죠. 전화번호가 어렸을 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중국 친척 혹시나 전화번호가. 예, 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자니까 살팔자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하니까 이 새벽에 안 받으면 어쩔까. 그게 벌써 4시 다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4시 5시 안 받으면 어쩔까 또 전화하는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배경식 아버지 막내딸이랄까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로 왔냐. 기다리라고 6시나 때문에 도착한다고. 거기서 그때 출발한 게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하룡에서 출발한 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무사히 화룡까지 들어가서 친척 집으로. 예, 네. 친척 집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자리를 잡은 거죠. 제가 북한 탈출, 태어나서 탈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 1시간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머니를 야. 어떻게 나중에 그럼요. 다시 만나보셨어요? 그럼요. 나중에 가서 그때는 완전 때깔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네. 암만 북한에서 암만 뭐 그 세련되고 일제만 쓰고 일제만 입었다 해도 북한 때가 있죠. 그 네. 때깔 저 맞아요. 때뽀시라고 네. 하죠. 네. 때뽀시라고 하죠. 한 2개월 있으니까 때깔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네. 어머니 몰래 변소 옆에다가 이렇게 그 중국식에 묻어놨던 돈. 묻어놨던 그 그건 돈. 제일 궁금하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아니 너무 연락이 안 되니 제가 2개월 만에 북한에 나가는 그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 네네. 그 사람 그 호랑이 배라고 있었어요. 호랑이 배 남자 형제 둘이 다니는 호랑이 배가 하룡에서 다니는 분들인데 내가 우리 친척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호랑이 배를 하도 북한 중국 무역을 크게 해서 하룡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촌한테 언니한테 호랑이 배 좀 불러다 주라 해가지고 불러온 거예요. 불러와서 우리 엄마한테 나 이렇게 잘 있다고 전해주라 하니까 그 하룡팬 남자들이 나랑 달러 금장 사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나보고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으로? 절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든 돈 벌고 산다고. 절대 가지 마. 여기서 노래만 해도 너무 돈 벌고 사니까 절대 가지 말라요. 그래. 그런 거 다 듣기 싫고 그래도 부모 형제 있는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보냈더니 우리 엄마가 얼음이 풀리기 전에 온다고 해가지고 2월 달에 왔다 갔어요. 중국을 도강을 해서. 어머니 스스로. 그래 엄마한테 엄마 거기 펼쳐보면 달러 돈 있고 세코 시계 있고 다 있을 거라고. 세이코 시계가 진짜 비쌌거든요. 네. 북한에서 최고라면서요. 세이코 시계. 네. 그럼 어머니는 2월 달에 도강에서 중국에 오셨다 다시 북한으로 가신 예, 거예요? 왔다 가신 거죠. 딸에게 이제 그 달러가 어디 묻혀있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가신 예, 거네. 그리고 내가 무사히 있다는 것도 알고 나보고 너는 아직 좀만 더 있어라 그러면 북한에서는 내가 행방불명이 됐고 그 하도 돌아다니고 이렇다 보니까 그때는 막 300만이 살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해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습할 일일이 어려울 때 보니까 추적도 안 되고. 예, 추적이 안 행불자, 되고 있는 행불자가 거죠. 너무 많아요. 예. 저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네. 북한에서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항상 그 뭐랄까 북한 하면은 이거는 좋았다 라는 거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혹시. 예. 좋았던 게 저는 그래도 그 무대에 서라면 설 때 네. 희열. 지금은 나만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 무대에 섰다 그러면 10,000명 정도? 그렇죠. 7, 8, 관객들이. 예, 7, 8천 명. 그리고 야외 무대는 없어요. 예. 다 극장 무대다 보니까 그 희열. 그런 거는 있었죠. 그리고 뭐 또 좋았다 보면 지금은 우리 이게 12월이 되니까 더 간절한 게 친구들하고 모임을 못 하고 이런 게 그때는 막 보고 싶으면 네. 보고 야 동네 친구들 만나서. 모여라 하면 똘마니들 다 모여가지고 그죠, 네. 집에서 네. 콩 구워 먹고 두드리고 놀고
그리고 막 그 저기 그 콩천대 막 네, 강내답게 해먹고 펑펑이 치워먹고. 그냥 밭에 가서 불 네. 해가지고 그 콩천대 입이 이만큼 시커매가지고 서로 보면서 네. 웃고 떠들고 한국에 오니까 그리고 그 애들도 우리는 어릴 때여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남한이 오니까 그런 향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어요. 게임에 빠져있고. 예전에 7, 80년대는 네. 저도 그러고 놀았어요. 북한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네. 기억들이 똑같아요. 네, 그쵸?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았던 그게 물에서 네, 물장 물하고 가재 잡고 돌 쫑게 잡았어. 맞아. 아, 펑펑이는 뭐 팝콘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예, 펑펑이. 자, 그럼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 아, 중국에 이게 2개월 딱 지나고 3개월 차 되니까 나는 북조선을 절대 안 가야 되겠다. 조선은 다시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요. 강아지 밥에도 중국에서는 잎사라리, 잎밥이 두부에 막 섞어서 그리고 안 먹는다고 고기 막 섞어서 어머 우리가 정말 저 집이 부유한 집도 아닌데 저 집에 개만도 못하게 사네. 그러고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식당이 24시간 하는 식당도 많고 자다가도 일어나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노력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여기를 우리 식구들 다 불러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네.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는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먹어도 눈물 나고 맛있는 거 봐도 눈물 나고 제일 처음에 2개월은 막 먹고 싶은 거 신나게 먹고 신나게 놀고 노래방 가 놀고 막 이러다가 3개월 차 되니까 막 너무 막 애잔한 거예요. 너무 그죠? 보고 싶고 우리 식구들 우리 부모 형제들한테만 이 좋은 걸 같이 하고 싶고 그다음부터 해서 이 머리를 저기 교화해서 하나씩 불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 둘째 언니 돈 줄 테니까 왔다가 우리 언니가 왔어요. 그 다음 우리 언니한테 언니 내가 계속 돈 주는 건 아니야. 이번엔 돈 받아가지고 가.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온다는 말 없이 한 달 만에 또 온 거예요. 그 음식. 역시. 네. 네. 그래가지고 오란 말 안 한 거. 우리 언니는 애 둘이 있고 우리 큰언니도 애 둘이 있고 오란 말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또 온 거예요. 언니 이번에는 못 줘. 다 못 줘. 없어. 그리고 나도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 네.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언니 다음 달에 오면은 내가 이만큼 모아놓고 줄게. 다음 달에 온 거예요. 다음 달에 와서는 한 달을 놀다 간 거예요. 언니가. 네. 언니가 살쪄서 갔네. 98년도에 한 달 있다가 간 거예요. 살쪄서 가고. 그쵸. 그다음에 그 돈만 왔을 때 갈 때 그 돈만 올 때 입은 옷 보내고 한 달 동안 이 옷 입히고 저도 입히고 새 옷 입히고 먹고 싶을 때 다 샀어요. 이게 바뀌어서 가는 거죠. 그러더니 야, 나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때? 네. 그래가지고 언니 그러면 올 때 그 숙제에 있어. 엄마 아빠 무조건 모시고 와. 야, 네. 그러면 언제 오겠다고 언니가 저기 호랑이 패들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거처를 마련해 놓고 있을게. 하고 나서 언니가 오겠다는 때에 온 거예요. 엄마만 모시고 온 거예요. 엄마, 언니, 애들 둘, 형부, 엄마 5이 온 거예요. 대이동이네요, 그냥. 네, 대이동을 해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는 난 가겠다. 영감도 있고 아버지가 네. 있으니까. 아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오빠가 그때 제대를 안 했을 네. 때고 아들이 있고 니네 큰언니네 있고 야 나는 간다. 우리 엄마가 한 열흘 잘 계시더만 가신대요. 그럼 엄마 가세요. 안 잡고. 오, 네. 네,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고 싶으시면 아버지 꼭 모시고 오세요. 보내드렸어요. 고단수 작전을 하셨네요. 보내드렸는데 한 2개월 지나더니 호랑이 패들이 엄마가 언제 오시겠다고 한다고 알았어요. 그렇게 엄마 오시면서 큰언니네를
싹 다 데려온 거예요. 큰 야, 언니네를. 이게 네. 아버지는만 남겨두고. 네. 그래 내가 우리 엄마는 늘 싸우시더니만 아버지는 뒤편이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면서 다 돈이 드니까. 근데 나는 올 때 꼭 쓰시라고는 꼭 돈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달러를 묻어둔 거 엄마 써 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 돈을 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목숨하고 거인 바꾸다시피 한 거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입고 쓰던 것만 중고로 팔아도 우리 지금 1년 먹고 산다고. 북한 가면 네. 지금 내가 네. 그 오기 전에 입고 쓰던 거. 또 묻어놓은 돈까지 세이커 시계. 예.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안 두고 안 갖고 오신 거는 다시 또 가려고 오셨다는 그죠. 거잖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를 두고 오셨으니 근데 엄마한테는 아들이 아직 제대를 안 하고 왔으니 아들이 제대 돼 오는 해니까 얼마나 잘 되라고 하는 가족인 것 같아요. 아들이 오자마자 중국이란 말도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들을 그냥 데리고 강을 걷는 거예요. 야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온 게 저긴 거예요. 중국인 거예요. 아니 오빠가 저 비행기 조종사로 잘 나가는 분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중국을 내가 왔기 때문에 이거 아는 게 시간상 문제지 네, 알고 나면 몰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걸 알고 있고 내 눈빛이 다시는 안 갑니다는 눈빛이니까 우리 엄마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나니까 그 오빠가 왔는데 나를 난리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반역자들이라고. 이것들 다 반역자들이라고. 배신자 이거. 네. 반동분자들이라고. 내가 가만 안 둔다고. 10년 내내 그 사상을 교육받았는데. 막 제대한지. 이게 저기 안전부 어디냐고 막 난린 거예요. 오빠 얘기는 중국은 안전부가 없어. 그리고 오빠 말 안 들어. 오빠 정신병자라고 하지. 오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정신병원에 가면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안 돼. 하루 이틀 3일까지 난리 버거지 일주일까지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씻으라도 안 씻고 세워줘도 막 집어던지고 네. 자본주의 물이 든 건 안 입는다. 그러더니 그래 한 달 버텼어요. 그냥 알았다고 막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가 안 간다는데 보냈어요. 가라고 간대요. 갔다가 온대요. 살이 이만큼 쪘어요. 군대 막 팍 마르잖아요. 이만큼 쪄서 갔어요. 가더니 그 아버지 모시고 온대요. 그게 이렇게 걸서 1년 좀 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식구들 왔다 갔다. 그럼 중국의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그동안 돈은 어떻게 버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돈이 우리 그 사촌들이 많잖아요. 옷가게 하는 사촌, 식당 하는 사촌, 뭐 많죠. 사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7남매니까 뭐 많죠. 야, 네. 수십 명 되네요. 그러니까 아니 집만 있으라 하니까 3개월 동안 정말 잘 있은 거죠. 내 성격에 한순간도 못 있는데 그러다가 집에만 있으면 도무지 나는 여기서 이제 정착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이 하나 둘 셋 이 열쌍도 모르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책 놓고 배우라고 하니까 이게 한 개도 안 들어와요 눈에. 귀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촌 언니가 오빠랑 두 사람이 부부가 하는 그 옷가게 여기 말하면 그 도매상 같은 백화점은 아니고 동대문 같이 그런 아울렛 같은 데서 2층에서 남성 기성복을 팔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는 얼마라는 것도 그 말로 못하니까 계산기에다가 얼마 딱 두드려주고 안녕하세요만 하죠. 그 무산말하고 연변말하고 똑같아요. 네, 비슷해요. 그쵸? 안녕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또 왔네요. 이러면서 그거 하다가 이게 계산만은 내가 이게 중국말 안 되니까 이바이웬 이게 안 되니까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돈 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많아지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 제일 처음에 와서 며칠 왔을 때보다 사람이 많아지고 이거는 내 공이 아니냐. 나 월급 더 주라. 나 돈 많이 필요하다. 식구들 다 와야 된다. 그러니 사촌인데다 딱 하니까 더 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더 할게. 그러면 출근 시간보다 더 먼저 나와서 청소 다 하고 뭐 다 하고 자기가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퇴근 집에 가봐자
중국말로 저기 뭐 텔레비전 알아듣지도 못 재밌게. 재미 하나도 없고 돈 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나 더 주라. 그리고 저녁에는 식당 가서 우리 사촌들이 하는 식당 가서 일을 하시고. 이게 잠시도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맛있고 이거는 이렇게 맛있고 아침에 또 왔네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손님들한테 손님은 홍보. 손님들은 더 많이 오고 기성복 팔면서 나 저녁에 여기서 일을 해요 하면서 식당도 막 오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이제 보니까 자본주의적으로 이게 연관 사업체를 돌면서 북한에서부터. 네, 일을 제가 하고 봤을 때 또- 북한에서 일단 선전대가 주업이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선전대는 홍보죠. 부업이 되고 네. 달러하고 그렇죠. 이제 금장사가 이제 본업이 된 거죠. 당연하죠. 선전대에서 돈을 줘요? 그쵸, 안 주죠. 안 주니까. 줘요. 돈을 줘봤자 쌀 1kg도 못 사요. 그러니까요. 1kg 가지고 보름을 참. 15일을 어떻게 살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중국에 꽤 오래 계셨어요. 한 9년 정도 계셨더라고요. 결국 다 이제 예. 모인 거예요, 네. 식구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렇죠. 9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북송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그게 자리 잡는 거 얘기하려면 또 한 시간이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네네네. 네. 갑시다. 갑시다. 아니 다 올 때 마냥 막 좋게만 온 게 아니에요. 네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그 오빠 데리고 오면서 우리 오빠는 갔다가 북한에서 고향 쪽에서 또 여자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 네. 그 사이에 네. 남자들이 참 못 참더라고요. 예. 어머니 계시는데요? 오빠가 제대되고 나서 예. 미혼이었는데. 미혼이셨어요? 미혼이죠. 그쵸. 아니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여자를 못 만나잖아요. 올 때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오는 군대들 가끔씩 있잖아요. 자기 구역에서. 근데 거기서 만났던 여자는 또 그 고향 쪽에서 만났던 여자 있다는 거 내가 알았는데 고향에서 만난 여자가 더 이뻤나 봐요. 바람둥인가 역시, 봐요. 아무튼 뭐 네. 총각대니까. 네. 네, 총각대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 그분을 데리고 오겠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이건 뭐지? 혼자 와도 버거워 죽겠는데 웬 혹이야? 여자까지. 예. 웬 혹이야? 속상해 죽겠는 네. 거예요. 그 돈도 더 들어가는데. 네, 근데 나는 아버지가 그때까지 못 오시고 계셨으니 아버지만 데려와라. 그렇죠. 아버지만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인편으로 돈을 내보냈어요. 아버지만 모시고 와라. 근데 이 도둑놈이 지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도둑놈은 오빠. 네. 오빠. 네. 네. 근데 올 때 아버지가 또 마침 안 계셨어요. 근데 이게 북한에는 건너올 때 미리 막 준비하고도 오지만 그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아버지는 또 거기 친구들도 많고 이러니까 말이 살까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시간은 그 경비 서는 애들하고 시간 쪼인 한 거는 막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 여자 친구만 데리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넘어왔는데 우리 오빠 왜 그렇게 미워요? 그럼 뭐라 그래야지. 그 여자친구 네. 얼굴도 안 봤어요. 뭐라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들로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게 한 7개월을 걸렸어요. 다 식구들 오고도. 근데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모시고 오면서 나는 살 수 있을까 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32kg 밖에 안 되는 아이고. 거예요. 근데 그때 모시고 온 거의 사람, 뼈에 가죽만 있었는. 예, 모시고 온 애가 그때 막 그 꽃집이 예. 많이 다녔어요. 중국을. 그죠. 많이 온 중에 내가 그 친구는 우리 그 큰 조카랑 학교 때 동갑이어서 동창이어서 나보고 이모 연길시장 서시장에서 연길 서시장이 서시장. 엄청 큰데 거기서 이모하고 막 쫓아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익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되게 정이 가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아프고 막 쪼들쪼들 떼국물 누구냐 하는데 그 승철이 알잖아요. 그래 우리 조카. 그랬더니 야 니네 왜 근데 몰골이 이러냐 주머니 두지니까 4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도 400원밖에 없는 거. 다 주면서 목욕탕부터 가라. 얻어먹어도 깨끗해야지 얻어먹는다. 네. 때깔이 좋아야지 많이 얻어먹는다. 예. 목욕탕부터 가라.
코너는 항상 나와요, 제가. 그러고 너네 서지장이 만약에 있으면 네. 이모 지나갈 때 내가 너네 못 보더라도 네. 꼭 불러라. 이모 아이고. 있는 만큼은 도와줄게 했는데 얘가 이모 나 내일 북한 갔다 와요 이러는 거예요. 무산 갔다 와요 그러는 거예요. 지네 집 앞 핀양 마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부탁 하나 할까? 아버지 데려와라. 예, 근데 걔네가 그때 16, 17살 이때니까 충분히 얘네가 모시고 올 것 네. 같은 거예요. 그래, 갔다 와. 그러면 내일 가지, 내일 저녁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낮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 시간을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중국 돈을 700원을 줬어요. 그때 700원 너무 그쵸, 큰 큰 돈이거든요. 돈이죠, 맞아요. 700원을 주면서 나는 그때 니네가 그냥 써도 좋다. 내 진심이 가면 정말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준 거예요. 사실 북한에서도 꽃집이라 안 믿지만 누가 믿겠어요, 맞아. 사실은. 근데 난 너무 그게 간절하니까 아버지 모시고 와야 되니까 간절하니까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1, 12만 원 정도 예, 되는 거죠. 예. 예. 그 보냈는데 네가 오면은 더 주겠다. 500원을 더 줄게. 네. 더 많이는 못 준다. 나도 어려우니까 더 많이는 못 준다. 500원 더 줄게. 목숨 걸죠, 꽃집이. 그때 네, 그 500원 저기 이면. 1,300원이면 엄청 그쵸. 큰 돈이거든요. 그쵸, 그래가 해가지고 근데 얘가 정말 모시고 온 거예요. 이야. 야, 그날- 오빠보다 낫네요. 이야. 그날에 아들보다 나네. 강까지 나갔어요. 저 그날에 약속한 날 경찰차를 대동을 해서 경찰 수링링 혹시 알아요? 수링. 그 차를 대동을 해서 경찰이 운전해서 대동해서 내가 경찰은 또 어떻게 나갔던 매수했어요? 경찰 뭐 집안이 있다 보니까 뭐 또 예. 미모 있잖아요. 또 경찰도 또 오빠 얻어버렸네. 오빠 하면서 운전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뒤만 보느라고 그러니까. 백미러로. 네. 그러니까. 뒤만 볼까봐 옆에 앉았죠. 또. 옆에 앉으면 더 위험한데. 음료수 물 다 따져가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강가까지 나왔는데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초저녁에 초저녁에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대동하고. 예, 자기네는 초저녁에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 떨어질 때, 올수룩할 때, 밤에는 불 이렇게 그쵸. 붙여야지 하니까 이 해 떨어져 갈 때 그림자가 막 크게 막 오롱오롱 할 때 그쵸. 얘네가 무슨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래 위험하지 않겠어? 괜찮대요. 그래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몇 명이 다니는데 이거는 꼭 니만 알아라. 네가 위험하니까. 맞아요. 내가 네가 위험하니까 니만 알아라니까. 알았어요. 걱정 많이 마세요. 알았어. 그렇게 하고 모시고 걔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작은 거예요. 업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강가를 한 반쯤 왔는데 진짜 애들은 애들인 거예요. 이모 돈 준비됐죠? 그래 빨리 와. 내가 500원 가지고 나가면서 그 경찰한테 정말 미안한데 300원만 좀 더 있으면 빌려서 300원 해가지고 800원을 줬어요. 애들은. 예, 800원을 주고 애들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걔 혼자만 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맙고 네. 그 길에서 보더라도 내가 너를 못 보더라도 네가 나를 꼭 불러라. 그리고 위험하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가까이 와서 이렇게 툭 건드려 주라. 막 부르지 말고. 그래 알았어요. 너 도로 가냐? 아니요. 좀 먹고 가야죠. 그래 그럼 어떻게 너무 강인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다 가는 방법이 있어요. 가다가 걷다가 가다가 뭐 소달구지도 탔다가 뜨락도로도 탔다가 뭐 그래 아니야 타 그렇게 하고 내가 어디까지 가냐 해가지고 그거는 그 차는 연길에서 나온 건데 얘는 영종에 와서 내리더라고요. 영종에다 내려다 주고 아버지 모시고 그렇게 하고 두 번을 더 봤어요. 그 아이들을요? 예. 네. 근데 내가 그 혹시 몰라가지고 이만감 나가지고 찾고 싶었는데 얘기는 못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 친구 이름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그 아버지가 등에 이제 아이한테 업혀올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버지를 볼 때. 내가 강을 1년 만에 보는 건가요? 몇 개월 만에 보는 건가요? 아니요 2년 만에 보는 2년 거죠. 만에 보는 거잖아요. 예, 2년도 좀 더 됐어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못 알아봤어요 거의. 근데 그 강을 내가 건너가면은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강을 막 가는 거예요. 한 3분의 1 가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아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이렇게. 아유 참. 아유, 32kg이라면은
많이 아프셨던 건가요? 근데 이렇게 딱 안았을 때 사람 있잖아요.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이틀 3일 만에 중국에 있던 그때는 이미 우리 식구들은 다 북송 안쪽에 다 피신 보냈을 때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연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른 식구들은 중국 내륙 쪽으로 다 이동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도 말이 통하는 데서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1층이 한의원이 있는 4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 때문에. 예, 3일 만에 이사를 간 중국은 보증금 빼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선불 월세만 주면 살 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처럼 뭐 부동산에 가서 이거 쓰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 만나서 집에다 이렇게 창문에다 문짝에다 붙여놔요. 월세 얼마 뭐 연락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거기 4층에 저렴하게 나왔길래 거기를 가가지고 그 3일 동안 아버지는 따뜻한 물에 설탕 넣은 것만 드시면 계속 토하시네요. 토하는 것도 일어나서 근데 토하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힘을 쓰시는 게. 그 토하는데 들어가는 힘을 쓰시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정도. 땀이 다 젖어가지고 토하는 힘을 쓰는 땀이 다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누워서 이쪽으로 그리고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 해가지고 머리 쪽으로 사선 이렇게 개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만 반사선인 거죠. 이렇게 하고 토하게 아버지 베개에다 다 토하고 다 토하셔도 된다고 내가 워낙 깔끔을 떨었으니까 아버지는 머릿속에서 그쵸. 이러면 안 되는데 막내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3일 동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뜰 힘이라도 있다면 왜 어르신들이 눈뜰 힘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 눈도 못 뜨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고 옮겨서 내가 내진을 좀 부탁드렸어요. 한의원. 예, 한의 원장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나는 우리 아버지 꼭 살려야 되는데 병을 좀 알아야 되겠고 한다고. 근데 원장님이 속병은 하나도 없고 기력을 못 찾았고 왜 이렇게 영양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방치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렸다가 오랜만에 찾았다. 우리 아버지 치매기 좀 있으셔가지고 치매도 없는 사람한테 치매기 좀 있어가지고 집 나갔다가 오래 있다가 찾았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렇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내진을 다니고 링거 맞고 주사 맞고 내진을 다녀가지고 5일 됐는데 죽 뭔가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4일 되는데 얼굴 혈색이 빨개지는 거예요. 시퍼렇던 얼굴 혈색이. 혈색이 돌아오는 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발이 따뜻하고 그다음에 나보고 막내야 하고 이제 말도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예. 저 떨어지게야 얘기하신다. 제가 집에서 우리 아버지 애칭 저 떨어지게였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새벽 2시에 일 끝나고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는 양탕을 먹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양탕을. 근데 그 양탕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89년도에 중국을 왔다가 가실 때 사촌들이 양탕을 대접을 했던 건가 봐요. 양고기. 근데 양탕이 양내장이 들어간 국인 거예요. 소머리국처럼 나와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고 정말 다 돌아다니다가 북대 연길의 북대 쪽에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식을까봐 막 품에다 놓고 와가지고 아버지 지금 고기 드시면 소화를 못 시킬지도 모르니 국물에다 밥만 드세요 하고 드리니까 국물에다 밥 드시고 그 다음날에 그거 안 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11시 하루 이틀 일을 못 나가면서 오늘은 또 뭐 찾지 않을까 봐 싶어가지고 11시쯤에 아버지가 막 나는 기절해서 자고 있는데 어제 그 국밥이 있냐? 나머지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푹 삶아가지고 그 내장이 질기잖아요. 그거는 가위를 막 탕을 치듯 잘게 썰고 소화 잘 되게. 예,
고기는 다 손으로 찢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드셨는데 토하면 어쩔까? 그래 토하더라도 드셔야지. 드시고 싶으니까. 그 드셨는데 안 토하시는 거예요. 양탕이 우리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딱 2개월 가니까 살이 붙으셔가지고 걸고 일어나 앉고 걸고 그 다음에 애들은 다 어디 가고 너만 있냐. 너만 있냐. 너만 이렇게 보이냐. 다 중국 갔다는 건 아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 잘못됐냐는 거죠. 그래, 아니라고. 다 잘했다고. 다 피신시켜놨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더 연변에 미련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하북성을 들어가게 되면서 다 만나면서 그 셋집을 연변보다 하북성은 참 사는 게 말도 아니지만 너무 싼 거예요. 자리 잡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가족끼리 다 우리는 저희 뭉쳐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하북성에서 이제 뭉쳐 사시면서 그러면은 네. 가족끼리 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한국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부터 얘기하자면 또 1시간이에요. 해주십시오. 하북이라는 곳을 들어가니 제가 북한에서도 그렇게 안 살아봤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못 봤고 일단은 벽이 다 흙이에요. 흙이고 우리 조카 애들이 4살, 5살 때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애들이잖아요. 손가락으로 벽을 계속 쓰시면 손가락이 다 들어가서 더 이상 못 쓰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앉으면 벽을 후벼 파는 네, 거예요. 그냥. 자기 키만큼은 다 후벼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알 구멍이 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니까 집 밖을 나가면은 그쵸, 그 아이들은 아무 얼마나- 말도 못 알아들으니 네. 야바가 뭔지도 몰랐어요. 나는 야바가 뭔지 네. 벙어리를 야바라 그러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았죠, 그것도. 우리 언니한테 엄마 저것들이 야바라고 하는데 뭐라고 시발인지 모르겠어. 막 울며 불며 들어오고. 근데 애들이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머리는 똑똑하니까 한족 애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애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네들 느낌으로 겪고 그렇죠. 왔으니. 두만강 넘는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걔네를 자꾸 어떻게 다스리는 거죠. 자기 대장 노릇을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엄마들이 부모들이 또 때렸다 그러면 막 찾아오는데 말이 전혀 안 되는데 애들이 나가면 맞고 들어오면 속 편할 텐데 자꾸 때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2개월 만에 가보니 뭐 총알 그래가지고 저기 장판 있잖아요. 레잘 있잖아요. 걔네 키 들어도 안 닿을 만큼의 쭉 된 거예요. 벽에다가 돌렸어요. 그러니 그다음에 칼 이런 거 닥치는 데를 가게를 다 또 찢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는. 그렇게 정착을 하면서 한 집에 다 있으면 또 혹시 몰라가지고 한 20분, 한 30분 거리에다가 가족끼리 또 분산대치 한 거예요. 혹시 한 집안 잘못되면 다 잘못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북성, 칭센 이런 데다가 류어전, 칭센 막 다 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는 월급이 200원, 300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 집안이 어떻게 생활이 안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이 언제부터 나만 쳐다봐요. 소녀 가장. 이거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23살 이때 4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이 됐네. 막내가 가장이 됐네. 예, 그리고 힘들어도 힘든다는 얘기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혼자 많이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많이 고민하면서 연변에다가 내가 옷가게 하면서 있던 애 여기는 그 한복 팔던 애 여기는 여성 의류 팔던 캐주얼 팔던 애인데 한복 입었던 애가 성이 윤 씨인데 걔하고 제일 내가 가까우면서 연변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사촌들이 되다 보니까 또 성이 윤 씨인 신분인데 5살 때 홍역 때문에 죽었어요. 홍역 아시죠? 네, 알죠. 그것 때 열병 때문에 죽은 애를 사망신고 안 한
집에서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우리 사촌들이 그 신분증을 샀어요. 윤향화라고 해줬어요. 아. 그 신분증 나랑 나이 또래 나보다 2살 어리더라고요. 오히려 그 신분을 가지고 나는 그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아울렛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걔는 내가 윤향화인 줄 알고 그때 중국말 하셨어요? 아니면 조선? 겨우 뭐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겨우 겨우에 뭐 팅부둥만 알아듣고 네. 뭐 이런 것만 할 텐데 얘네 둘은 내가 북한 애란 거 알았어요. 아. 왜 얘기를 해야지 나를 좀 감싸줄 수 있고 그쵸. 네. 위험할 때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 그 윤춘매라는 애 아, 걔 한국에 와서 사니까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보고 살아요. 네. 18년 계속 보고 살아요. 나는 친구네요. 걔하고는. 아. 근데 저보다 많이 어려요. 아, 6살이나 어린데 중국은 그 고등학교를 안 다니더라고요. 집안이 어려우면 초등학교만 나오고 걔는 그래서부터 16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복 모델 겸 하던 애였어요. 애들 이쁘장하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 둘이서 맨날 나는 6살이나 어린데 걔도 소녀 가장이다 보니까 되게 이게 뭔가가 든든한 데 있더라고요. 막 코드가 맞고 해서 얘기하고 먹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뉴욕까지 갔는데 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걔한테 전화하니까 그 집에다 그 집에 또 내가 가면 우리 큰 딸이 왔다고 그 집에 남매였어요. 딸들. 근데 내가 가면 그 걔네 아버지가 큰 딸이 왔다고 성이 윤씨라고. 근데 나는 백씨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무조건 윤씨로. 그날부터 산날부터 계속 윤씨로. 한국에 와서 내 이름을 찾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었어요. 진짜로. 나중에 한국에 예, 9년 동안 계속 다른 이름을 살았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걔한테 집에다 전화하니까 걔네 엄마가 봤는데 엄마 누가 전화도 알려주지 말고 향화 언니한테만 꼭 전해주라고 했는데 걔가 상해에 들어간 지 2개월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해 전화번호를 나한테 그 집에다 남기면서 향아 언니 오면 꼭 가르쳐주라 해서 상해에다 전화하니까 언니 나 상해야. 야 나 가도 되냐? 나 빈털털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상해란 건 엄청 큰 대도시를 알고 있잖아요. 언니 무조건 와. 차비만 해가지고 와. 천진에서 기차를 타서 1박 2일을 가는 거예요. 상해를. 그렇게 해가지고 도착했는데 그 큰 여기 완전 이거는 조금 잘못하면 미아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 홈까지 나와서 네. 내가 어느 열차고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니까 언니 내가 나갈게 해도 홈까지 나와가지고 찾은 나를 찾은 거예요. 그냥 차에서 내려 가만히 있으래. 왔다 갔다 하면 못 찾으니까. 그래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찾아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웬 아파트인데 5층의 아파트인데 방이 2칸짜리 의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이 그때 의리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그쵸.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가니까 언니 나 취직했어. 그래. 야 나는 그러면 취직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언니 하루 이틀만 쉬어. 아니야 나 취직해야 돼. 그날 저녁에 시커 먹고 양꼬치 해가지고 막 시커 먹고 그 다음날에 난 네 일하는데 좀 쫓아가 볼란다. 쫓아갔어요. 갔는데 잘 되려니까 그 공장장님이 누구냐 얘가 우리 사촌 언니라고 얘가 그냥 대충 우리 사촌 언니라고 근데 걔가 거기 가가지고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싹싹하고 일 잘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할 수 있겠냐. 근데 이렇게 훑어봐도 날라리 같이 생겼으니 일을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청소도 뭐도 다 좋다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자리 잡힌 게 이태리하고 일본에 수출 나가는 20대부터 50 전까지 40대 후반까지 캐주얼 만드는 회사였던 거예요. 여성복. 예, 여성 우리 회사. 그래 해가지고 중국 회사였어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리고 그 위에 회장님 따로 계시고 공장장님 계시고 그 한국 분만 5분이 계시는 이런 한국 회사였네. 예, 회사인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한 4,500명 정도 청만원 데인데 제가
하북성에서 자리 잡힐 동안 어쩌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하다 보니 중국말이 막 늘었죠. 많이 늘었죠. 먹고 살 거는 전혀 문제 문제가 없죠. 안 되고, 그리고 택시만 안 주면 택시기사한테 택시기사가 저의 중국어 교사였어요. 왜? 한 번 보면 다시 안 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또 볼 사람한테는 막 뭐라 하면 얘 뭐지? 네. 그럴까봐 겁나가지고 택시기사는 한 번 타고 안 그쵸, 보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중국말 뭐 지금 한 게 무슨 뜻이냐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대묻고 이게 공부가 돼가지고 그 공장에 들어갈 때는 아예 뭐 전혀 티가 안 나는 조선족 윤황화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추매가 나보고 언니 절대 인류 비밀을 하고 언니하고 나하고만 알자. 오케이 고마워. 걔가 지금 일산에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쩌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나는 거기서 2년 동안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사모님이 나를 무슨 일을 하고 싶냐 내가 딱 한 번은 도와주고 싶다. 이 찬스 때문에 이거를 내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쵸. 2년 동안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내 자리만 아니고 옆에 주변 다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 사모님 이거는 기회다. 사모님 저 여기서 만든 옷을 좀 팔게 해주세요. 대신에 저 아무것도 없으니 후불러 해주세요. 대신에 안 파는 거는 한 달 만에 재입고 해주세요. 이런 조건이 대리점 같은 걸 네. 하겠다고. 근데 그 중국에서 15년 동안 중국에다 배포를 못한다는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 이태리하고 일본하고. 근데 사모님이 그거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사모님이 그래 그거면 되겠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새해를 손바닥만한 데라도 할 수 있는 돈을 저한테 빌려주시면 가게. 예, 내가 얼마나 돼서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고 또 있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해주신 게 7평짜리 옷가게. 네. 해주셨는데 제일 번화가에 까르푸 있는 네. 상해 그 까르푸 있는 쪽이 제일 번화가에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대박이 나서 정말 잘 돼서 공장에 내가 나오는 가격을 해주셔야 하니까 공장 도매 가격이 40배가 50배가 막 붙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은행을 그시그시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침대 밑에 막 돈 깔고 잤어요. 그러면서 언니 불러드려고 엄마 불러드려고 상해로. 가게를 봐달라고. 네. 네. 그렇게 하고 불러드려고 자리 잡고 막 잘 나가던 중에 우리 가게를 하도 소문난 가게니까 옷이 기가 막히니까 그 2층에서 내가 중국 연변에서 일을 할 때 여자 패션 팔던 애가 나를 본 거예요. 걔가 은이라는 애인데 걔가 나를 봤는데 나도 걔를 보는 순간 숨이 딱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는 북한에서 온 걸 알고 있는. 알죠? 네. 어떡하지? 태어나게 해야지. 그때보다 나는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그쵸. 머리에도 이 머리 색깔이 3가지 색깔이 났었으니까. 브릿지에 뭐에 파마에 뭘 못 알아보겠지 했어요. 근데 얘가 나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처음엔 왔을 때는 긴가민가 그냥 갔어. 옷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와가지고 언니 향아 언니 맞지? 그러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는 내가 거니까. 너 어떻게 하냐? 난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 코점부터 내가 그래서 이게 중국에 상해에서 코점을 2번 파버렸어요. 지우려고. 근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코점부터 언니 말투부터 언니 같은 사람이 2명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그래가지고 걔한테 좀 잘 봐달라고 사실은 50% DC가 정말 잘 팔리는 옷들을 싸게 줬어요. 근데 남잘 되는 게 배 아프잖아요. 얘가 고발을 할 줄을 몰랐는데 얘가 고발을 해서 아이고. 며칠도 안 지났는데 내가 집에 자고 있는데 네. 경찰들이 집에 들이친 거예요. 어머 나는 자다가
핸드폰부터 못 만지게 하더라고. 일체를 딱 몸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경찰서에 홍실로에 있는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경찰서에 들어가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이고 이게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원래 이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1시간 한 25분. 예, 그 정도 했는데 그렇게 됐죠? 김미경 님께서 이야기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 이제 어떻게 탈북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집중해서 또 2부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정신없이 들었네 정말. 나갔다가 2부에 아, 대단하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여자애는 근데 잘 된 거죠. 그게 아니면 난 중국에서 계속 살았을 것 같아.